지는 걸 싫어했어요. 그래서 우리 동생이 나보고 누나 그 성격 못 버리면 안 된다고. 그러더니 누나 지금 말하는 거 보니까 성격 못 고쳤다고 보따리 싸가지고 도로 북한으로 가라는 거라 나보고. 누나는 이 한국 땅에 모인다는 거라. 그래서 야 이거 무슨 소리야 나 다 고쳤는데. 그러니까 누나 여기는 법치국가라고. 응? 그리고 사람이 모든 걸 정말 배려하며 살아야 되는 데라고. 솔직히 북한에서 그렇게 안 하던 여잔데 고생했어요. 야, 나라 잘못 만나가지고. 근데 진짜. 그때만 해도 나라 잘못 만났다는 생각했어요? 뭐 됐지. 근데 중국에 오니까 자꾸 김일성이도 욕하고 진짜 김일성이 아니라고 그러고. 그래서 나 거기 싸웠어 또. 알지도 못하면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우리 북한은 김일성 소리 일가 소리만 하면 정치범을 딱 하지 않아. 그때만 이 사상의식이 완전히 전국공산주의 미풍선구자대에 갔던 여자지 하니까 여기서 동생 못 만나면 내년에는 벌어가지고 북한으로 가려고 했던 사람이니까. 완전 빨갱인데. 그럼 어떤 사람 나보고 한국으로 가라 그래. 그래서 난 한국 안 간다고. 한국 여대 남조선 안 가. 그러다가 어떻게 한국에 오게 됐어요? 근데 그때 당시 삼장에서 우리 북한 사람들이 대형단에서 넘어와서 중국집에 와서 서로 채서 또 도둑질하다가 잡히고 총에 맞고 그러다가 내 사는 그 집도 위험하게 됐어. 한국 사람이 그 친척들이 우리 그 놀러 왔어. 산나물 뜨더라도. 근데 나보고 아줌마 그러지 말고 한국으로 가라. 안 된다. 여기 있으면 잡히면 죽는다고. 더 숨으면 못 있겠더라고. 막 산을 개를 가지고 순찰하는데 그렇고 손을 놔주더라고. 왔는데 이런 천국이 있을 줄 몰랐지. 몰랐는데 또 국정원에 가서 동생을 만난 거야. 에? 20년 만에. 중국에 있다던 동생이 한국에 와 있었구나. 그러니까 동생이 중국에 있은 게 아니고 한국에 있은 거라. 그러니까 그때까지 내가 여기 한국에 넘어와서도 몰랐어. 국정원 조사에서 나는 동생 찾아서 이렇게 온 사람이다. 나는 뭐 배고파서 온 사람도 아니고, 응? 나는 뭐 나라를 배반하고 온 사람도 아니고, 그때까지도. 그러니까, 그 다음에 다음날에 조사실에 들어갔는데, 나보고 전화가 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분이 선생님, 이렇게 오시면 어떡하는가 하면서, 나 탁 얼굴 이렇게 마주 앉아 있잖아. 얼굴 톡 쳐다보면, 이렇게 오시면 어떡하는가 하면서 그러더니 달려나가는 거야. 한참 전화하고 들어오더니, 동생이, 경남에서 대성공사. 거기까지 어떻게 왔지. 알았지? 거기서 전화를 했으니까. 여기 하긴 대한민국은 이거 어떻게 하게 그래. 되면 쭉 다 전화가 뜯어봐. 왔더래. 우리 동생한테 전화가 왔는데 누나가 왔다고. 그러니까 우리 동생이 우리 집안에는 올 사람이 없다고. 너무 빨갱이 집안이야. 올 사람이 없다고. 그런 말 하지 마이소 하고 전화 딱 끊었다는 게. 그렇게 하면서도 자기도 무슨 누나가 왔다는데 근데 우리 형제 중에 내가 또 제일 드세 찼어. 북한에 있을 때 내가 별명이 멧돼지야. 나는 돌아가면 싸움도 많이 하고. 근데 전화 또 오더래. 그래서 우리 동생 이름 부르면서 내 이름을 부르더라. 우리 누나 맞다고 하니까 누나가 왔다 그러더라니까. 그래가지고 그다음 나도 있잖아. 동생이 여기 있을 줄 몰랐지 한국에. 그렇게 해서 20년 만에 동생을. 그런데 그때 동생을 탁 그딴 소리에 내가 그 자리에서 까무라쳤어. 왜? 아버지 엄마가 그렇게 보고파던 아들을 여기서 만날 거는 생각도 못했으니까 20년 만에 만났어. 근데 그때 동생이 누나를 만나겠다고 새벽에 여기서 달려 올라온 거라. 4시간 반을 운전해가지고. 근데 구정원 쌤 만나겠는가 그러더라고. 왔다고. 그때도 얼마나 내가 그런지 알아. 만나보시겠는가 물어볼 때 아니요 저는 안 만나겠습니다. 나는 내가 지금 국정원에 들어와 있고 조사 중이기 때문에 안 만나겠습니다. 딱 그래서. 그렇게 돼서 안 만나고 동생을 국정원 선생님이 돌려보내서 누나가 안 만나겠다고 하나원 가서 만나겠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동생이 돌은 내려왔어. 내려오고 그 다음에 내가 조사실에서 나는 그 다음날로 나왔거든. 그때만 해도 이게 가족이 있으면 신분이 확인되고 바로바로 내가 되었으니까. 하나원 간 다음날에 동생을 만났지. 근데 동생은 20년 만에 내가 만나가지고. 20년 만에 본 동생은 어땠어요? 근데 나는 그때 당시 저 군대에서 제대돼서 신살림을 야니할 때 피뚝 내가 보고 나도 출가를 갔댔으니까
그때 본 모습이 얼굴이 너무 솔직히 20년한 세월이 진짜 눈물이 안 나오더라고. 내가 그때 당시 무슨 생각했다는 아버지, 어머니, 내가 아들을 만났어요. 부모님들이 그렇게 애원하던 아들을 만났다고. 그게 제일 먼저 인사가 나가더라고. 부모한테. 그리고 그 다음 동생을 만나는 동생. 이제는 우리가 다 늙어서 만났구나. 아이고.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힘이 들어서 만났구나 하니까 우리 동생이 누나 하더라고. 하나원에서 만나서 선생들이 막 20년 만에 만나니까 옆에 선생들이 막 그러더라고. 그래도 죽지 않고 살아 있었다는 게 어디예요? 그게 대단하지. 그러나 그때 당시 살아준 것만 해도 고맙다고. 나는 그랬어요. 근데 우리 동생이 나보고 그러더라고. 누나, 그래 왜? 누나 북한에 있을 때 그 성격을 버렸나?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야 하는 거라. 그래서 내가 내 이제 성격이 다 고쳐지지 않으니까 말하는 거 보니까 못 고쳤다 그러더라고. 학교 때도 막나냐 소문났고 어디 가서도 나는 군대 있을 때도 난 보통 여자 아니거든. 군인이었어요? 장교했어요. 그러니까 내 자체가 어디 가서 남한테 짝지고 남한테 지는 걸 싫어했어요. 그래서 우리 동생이 나보고 누나 그 성격 못 버리면 안 된다고. 그러더니 누나 지금 말하는 거 보니까 성격 못 고쳤다고 보따리 싸가지고 도로 북한으로 가라는 거라 나보고. 누나는 이 한국 땅에 모인다는 거라. 그래서 야 이거 무슨 소리야 나 다 고쳤는데. 그러니까 누나 여기는 법치국가라고. 응? 그리고 사람이 모든 걸 배려하며 살아야 되는 데라고. 딱 그러더라고. 알았다. 그대로 하면 되지. 뭐 잘못할 거 있어. 동생이 첫 만남이 누나 성격을 버려라. 북한에서의 그 생각과 마인드를 완전히 아니지. 버리지 않으면 그때 당시 내가 막 같지 않으면 식칼 주고 막 때리고 식칼을 던지고 몽둥이 던지고 아 진짜? 동생도 내한테 칼에 맞아 죽을 뻔했어. 이야. 우리 올케가 잘못해가지고 우리 동생이 내가 올케를 뒤들게 때렸어. 때리니까 우리 남동생이 누나 살인 치겠다고 발을 동동 구르는 거야. 그래서 야, 이 새끼야, 니 내 앞에 나 너를 다가오지 말라. 너 죽이겠다. 그래서 이 새끼, 너는 살인 쳐도 내가 치고 살가도 내가 살고니까 너 나가라. 그랬어. 그걸 아니까 동생이 그런 말 했구나. 그러면서 내가 이 새끼 안 나가 하면서 벽에 달려나가서 시카를 딱 들은 거 탁 던졌는데 우리 동생이 딱 이렇게 하다 나가 여기를 사치다 바람벽에 딱 꼽힌 거야. 그러니까 우리 남동생이 누나 그 성격이 못 버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게 지금도 이야기해. 야, 근데 제가 오늘 우리 회장님을 봤는데 엄청나게 따뜻한 분이셨거든요. 내가 저를 식당 앞에서 마주할 때 인사하게 마주 나오셔가지고 할 때랑 그리고 오시는 분들 하나하나 식당에 지금 손님들 하나하나 접대하는 거 보면서 북한에선답지 않다. 왜냐면 북한 사람들이 약간 말투에서 나오는 그런 거 있잖아요. 마음은 안 그런데 그렇지. 약간 그 말투가 약간 좀 그 억양이 세다 보니까 그렇게 느끼는데 저는 전혀 안 느꼈거든요. 아니에요. 진짜 많이 바뀌네. 내가 한국에 와서 하나원에서 선생들이 다 자기 가명을 한번 써보라잖아. 네네네네네. 근데 내 이름을 네. 나는 효정이라고 달았어. 아. 왜 효정이? 그러니까 선생들이 왜 효정이라고 달았는가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대한민국에 와서 네. 정말 내가 모든 분들한테 베풀며 내가 정말 정성을 다해서 부끄럼 없이 살겠다고. 그래서 내가 효정이라고 달았어. 사실 북한에 있을 때는 약간 좀 여기로 말하면 완전 빨갱이였잖아요. 그렇지. 그랬던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 국정원 조사 과정에 사람이 확 바뀌었어요? 조사 과정이 바뀐 것도 아니고 하나원 나와서도 안 바꿨어요. 제가. 그렇게 하고 북한에서 늘 뒤대야만 내가 올라선다는 거 있었잖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도 3년 세월 그렇게 마음고생했어요. 제가 제 성격을 누르느라고. 내려놓지 못하고. 그러면서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내가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에 와서 살 수가 없구나. 알아야지, 이 사회를. 이 사회를 알아야만이 내가 모든 걸 내려놓을 줄도 알고 이해할 줄도 아는 사람이겠구나 해서 내가 한국에 와서 제가 하나센터 열하루 동안에 우리가 하나센터 공부하잖아요. 네네. 공부를 끝마친 다음날부터 내가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때가 몇 살인데 그때 내가 그때 50살에 공부를 시작했다는 시작했어요. 거잖아요. 야, 이게 북한에서 50살이면 저거 장마당 나가서 앉아서 아니지 장마당 들어가라 하면 안 되지. 할매 예전은 집 구석이나 들어가서 애 봐라고, 손주. 집이나 보라고 이러지. 어? 그치. 길바닥에 쫓겨 나오지 말라고 막 이러지 않나 젊은 아들이. 근데 나는 그 나이에 내가 공부를 해야 된다. 배워야 된다. 이렇게 돼서 내가 하나원에서부터 내가 한경대학 공부를 했어요. 3년을 한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고속도로에서 내가 수급원을 했어요. 수급원을 하면서 내가 또 자격증을 또 많이 했지 공부를 하면서. 그래서 솔직히 우리 톨게이트의 그 우리 이사장님이 네. 저를 많이 생각해 줬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 경남 쪽에서 우리 탈북민들이 톨게이트에 계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톨게이트에 다니면서 그 이사장님이 나 시간을 내주셨어요. 공부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내가 강의도 나가고 또 그다음에 예술단을 또 모셔요. 얼마나 복잡한가 봐요. 12년도 와서 13년도 3월에 예술단을 꾸렸어요. 그래서 금강산 민족예술단을 꾸렸어요. 나는 그렇게 해가지고 예술단을 꾸려가지고 또 강의를 나가면서 공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했거든. 그렇게 하면서 차츰차츰 나도 조금 세련돼 가더라고. 그 사람 인생에서 태어나서부터 갈 때까지 공부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내가 장례 지도사 자격증을 해가지고 장례 지도사도 있습니까? 그래서 저 진해에서 네. 늘 푸른 장례식장에서 주임을 했어요. 북한에선 장례 지도사라는 직업 자체가 없잖아요. 그냥 없잖아요. 그 동네에서 그래, 조금 이걸 좀 그렇지. 할줄 아는 염이라고 사람. 하죠. 염, 염 좀 할 줄 그래, 아는 그렇지. 사람들 이거 막 하고 저는 군대 때 그걸 많이 했어요. 저도 군 생활했거든요. 그랬구나. 아이고. 군의소에 있다 보니까 아이고. 그거를 진짜 수많은 시체를 다루는데 그래. 나도 군대 있을 때 우리 위생지도 주는 것도 보고 중하고 박사학위까지 몽땅하게 된 박사도 되셨습니까? 내가 뭐 10년 사이에 그러면 미국 워싱턴 캘리포니아 의과대학 박사를 받았어요. 이거 박사입니다. 사회복지학 박사. 사회복지학 박사. 저도 사회복지학 좋은 거 하긴 했는데 그래. 사회복지학 박사. 그러니까 이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자기의 숨겨진 끼를 대한민국에 와서 엄청나게 많이 발산하잖아요. 그래. 내가 이렇게 공부 잘할 거라고 생각해봤습니까? 못 해봤지. 나는 순대 깡패들 찌다 네. 막 이질하다가 왔어. 그냥 그 정착하면서 좋았던 점이 뭐가 있었어요? 좋았던 점. 네.